좋아, 반갑습니다. 이 뭐냐면은 찻잔 속에 태풍이 됐다.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태풍이 오면은 막 엄청 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찻잔 속, 요 컵 속에 찻잔 속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 요 컵 안에서 그냥 뭐 큰 영향 없이 그냥 끝났다 이 말이죠. 찻잔 속 태풍이 된 빅테크 보험사. 네이버는 문을 닫았어요. 카카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네이버가 보험 진출한다. 카카오가 네이버 진출한다. 막 기존의 보험 회사들, 대리점, 원수사 막 떨고 난리 났어. 야! 진짜 X 됐다. 이거 진짜 난리다. 막 난리가 아니었어. 이 플랫폼,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이 채널이 이제 보험까지 나오면은 다 거기로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엄청나게 걱정이 많고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이 참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허지부지하게 끝나버렸어. 왜 네이버는 문을 닫았고 카카오는 매각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네이버는 파이낸셜 자회사 NF보험회사 서비스가 청산이 됐는데 정부 규제 강화로 개점 휴업 상태에 계속 지속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냥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카카오 정보는 실적 부진의 매각설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빅테크 철옹성이 보험시장 깨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빅테크가 나오면 이 철옹성 같은 기존의 보험시장을 박살내고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이 보험시장에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랑 카카오가 백기를 들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보험계열사인 NF 보험 서비스가 최근 폐업을 했어요. NF 보험 서비스는 보험 대리점 업, 통신 판매업, 전화 권유 판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 등의 사업 목적으로 2020년 7월에 설립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거의 뭐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NF 보험 서비스 네이버가 보험 중개 서비스에 진출하려면 별도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서 출범을 한 거예요. 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아니라 NF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을 하자. 권유를 하고 콜센터 텔레마케팅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출범을 했다가 인허가에 대한 것도 좀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제 휴업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2021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거예요. 이건 중개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는 GA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전자금융업자가 됐으니까. GA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투자중개업, 저축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는 네이버 보험서비스의 GA 사업을 검토 단계에서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는 지난해에 NF 보험서비스 청산을 검토했고, 이 안 되겠어. 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기대했어. 이 당국이, 정부가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엔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청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험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일까? 이거를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그쵸? 왜 자발적으로 가입을 안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험은요, 가입하는 순간 손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를 사요. 컴퓨터를 사는데 보험은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돼요. 근데 컴퓨터는 만약에 사는데 일시불로 150만원을 내라고 해요. 만약에, 뭐 할부로 살 수도 있죠. 예를 든 거예요. 보험은 한 달에 5만원, 얘는 일시불 150. 그럼 사람들이 뭘 할까요? 더 비싼 150을 주고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내가 150을 지불했지만 150의 가치가 존재하죠, 컴퓨터라는. 근데 보험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입을 해도 당장 효과가 없죠. 가입하는 순간 5만원이 사라진 거예요. 가입하는 순간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왜? 당장 혜택이 없으니까. 그럼 보험을 가입을 왜 해요? 나중에 5천만원, 5억에 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5만원을 쓰는 건데 당장에 딱
그 현 시점으로 보자면 가입하는 순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발적이지 않은 상품이니까 이 시장이 철옹성 시장이에요. 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가입을 시키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보험 시장이라는 게. 근데 갑자기 빅테크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운영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거를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아이러니죠. 왜? 아무리 많은 이용을 하더라도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손해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현혹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반대죠. 쇼핑은. 왜? 쇼핑은 자발적으로 해. 나에 대한 이 가입을 한 대가가 오니까 내가 이 상품을 돈을 주면은 돈만큼의 대가가 오잖아. 그 이상의 즐거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쇼핑은. 근데 보험은 틀린 거예요. 완전 이게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빅테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옹성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가입시키는 노하우가 쌓이고 쌓인 거잖아요. 기존의 보험 시장이. 그러니까 이 빅테크 산업은 그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 기존의 노하우를 깰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자, 아무튼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이 보험 시장을 이제 변화를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뭐 또 다른 우리가 인식의 변화라든지 오히려 보험은 좀 해야 돼요. 왜? 지금 국가가 할 수 있는 공영보험이 좀 축소가 되고 사보험에 많은 것을 더 기대를 한다. 인구 구조상. 그렇게 되면 공보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은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